네,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대만의 TSMC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는데 그 비결을 어디서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인공지능, 반도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엔비디아가 6,442억 달러로 1위, TSMC가 5,918억 달러로 2위고요.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ASML, 5위는 인텔 순입니다. 반도체 기업 순서고요. 1, 2위는 지난달 26일에 뒤바뀌었는데 엔비디아의 시총은 당시 6,179억 달러로 전날 대비 6.7% 정도 증가했고요. 이날 TSMC 시총은 5,92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TSMC는 반도체 시총 세계 1위 자리를 약 1.3개월 만에 엔비디아에 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181억 달러에서 2023년엔 343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GPU란 제품을 앞세워서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단순한 계산에 능해서 AI의 딥러닝에 적합한 GPU를 업그레이드한 게 GPU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페이스북이 지난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내년에 AI 등에 최대 3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게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촉매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페이스북의 AI 투자 확대 수혜주로 엔비디아를 꼽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서비스인 옴니버스를 내놨고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이 한 달에 $10 정도를 내면 엔비디아의 최고급 서버에서 운영하는 최고 사양 그래픽 게임을 스마트폰 등으로 즐기는 방식입니다. 이달 17일 발표할 예정인 2022 회계연도 3분기, 즉 8월부터 10월의 실적 관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추정한 3분기 주당 순이익 평균값은 1.1달러입니다. 작년 3분기 0.73달러, 저분기 1.04달러보다 각각 50.7%, 5.8% 늘어난 수치입니다. 리스크 요인도 없지는 않은데요. 그 애플, 테슬라 같은 반도체 기업이 아닌 곳들이 자체 칩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ARM을 인수 합병하려고 했는데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400억 달러의 ARM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M&A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각국 경쟁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도 두 회사의 M&A에 대해 4개월간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 M&A가 ARM의 중립적인 디자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제품 가격 인상,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쟁 당국이 M&A를 승인하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ARM에 해지 수수료를 내고 인수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세보다 경쟁의 심화, 세계적인 부품 부족에 따른 스마트폰 업체들의 주문 감소 등이 부각되면서 시총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오늘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258달러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하나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었는데 이제 사명을 메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팡이라고 불렸던 빅테크 기업들의 별칭을 이제는 다르게 불러야 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별칭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상당 기간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상장사들은 팡이라고 불렸는데요. 각 회사명에 알파벳 앞글자를 딴 건데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팡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그 용어의 유래는 정확하진 않지만 2010년대 중반에 미국 경제방송 CNBC의 유명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여러 언론이 인용하면서 확산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흉내내서 네카라쿠베라는 신조어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근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비상과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으로
빵을 다른 단어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건 망인데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 META로 변경함에 따라서 애플을 M으로 단순 교체한 겁니다. 만화를 뜻하는 일본어죠. 망가로 불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들어서 주가가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세계 시총 1위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고 테슬라가 새롭게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면서 두 회사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트위터에선 넷플릭스의 N을 빼고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A로 바꿔서 A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어서 마마타로 불러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거론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으로 구성된 마마타의 시총합계는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S&P 500 지수 구성 종목의 약 25% 수준입니다. 네, 마마타가 새로운 빅테크 별칭으로 제안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주문하면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애플 제품이 아이폰도 맥북이 아닌 또 의외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현지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상황은 좀 비슷한데요. 애플이 9월에서 10월 공개한 아이폰 13 시리즈나 노트북, 맥북 프로, 무선 이어폰 3세대 에어팟이 아니라 애플이 지난달 18일 은근슬쩍 판매를 시작한 19달러짜리 한국 가격으로 25,000원짜리 천조각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천은 가로, 세로가 각각 6.3인치 크기의 천인데요. 안경 닦기 천과 비슷한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애플은 이 제품의 이름을 광택용 천이라고 지었는데 부드럽고 비마모성 소재로 제작됐고 나노 텍스처 유리를 포함한 모든 애플 디스플레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청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 모퉁이 쪽에는 애플 로고인 사과 모양이 새겨져 있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는데 실제 판매를 시작하고 보니 천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온라인 애플 스토어에서 이 천을 주문하려면은 10주에서 12주를 기다려야 하고요. 지금 주문해도 오래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출시한 맥북 프로는 미국 내에서 지금 주문하면 12월 첫째 주에 배송이 되고 아이폰 13도 11월 23일에서 12월 1일 2주 사이에 배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 정도로 사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 천조각을 두세 배 가격에 되파는 업자도 등장했습니다. 이베이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현재 이 애플의 천조각이 47.9달러 정도에 판매 중이고요. 다음날 바로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애플 직원을 인용해서 애플은 이 천의 주문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IT 업계에서는 이 사태가 애플에 대한 높은 고객 충성도를 반영하는 최신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일단 제품을 내놓으면 뭐가 됐든지 간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단 사고 보는 고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엔비디아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까지 실리콘밸리의 생생한 기업 현지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